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강 고대 이집트인의 원주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출력을 해서 예습을 다 하셨지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먼저 공부하면서 뭘 느꼈습니까? 이게 인간의 역사로서 하나의 수학의 역사가 기원전 2000년서부터 기원전 1000년까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여러분들이 아마 본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논제일을 볼까요? 논제일이 뭐예요? 고 바빌로니아인들이 사용한 원주율을 구하여라. 이제 이거입니다. 그럼 무엇에 기초를 해서 풀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1936년에 당시 고 바빌로니아인들은 어디다가 문자를 썼냐면 점토판에다가 썼어요. 그래서 점토판에다가 꺽쇠 문자라고 그러죠. 진법으로 따지면 60진법을 사용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60진법 지금도 사용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시, 분, 초,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지금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고 바빌로니아인들이 사용했던 것을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점토판에 의하면 자,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점토판에 뭐라 그랬냐면 정육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정육각형 맞지요? 정육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그 다음에 여기다가 60진법으로 숫자가 쓰여 있죠. 0, 57. 또 뭐라 그랬습니까? 36 이렇게 쓰여 있고 그 다음에 원의 둘레. 물론 정육각형에 관련된 원의 둘레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보시죠. 정육각형이면은요. 보조선을 그면은요. 요거를 한 변의 길이가 1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름은 2가 되겠지요. 그러면 정육각형의 둘레는 6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뭐로 바꿔줘? 이게 60진법이죠. 10진법으로 바꿉니다. 0이기 때문에 없고 0 곱하기 60이죠. 얘는 어떻게 되죠? 60분의 57이 들어오고 얘는 얼마예요? 60의 제곱분의 36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이거 곱하기 자 지름이 2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나요? 2파이r 반경 1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파이를 주어로 쓰면은 당시 원주율을 얼마로 썼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계산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 60진법을 10진법으로 바꾼 이 계산을 정돈해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잘 하셨죠? 여러분 이거 했을 때 어떻게 나왔나요? 25분의 24가 나왔고요. 얘는 2파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원주율 어떻게 되나요? 그럼 답 나왔겠죠? 따라서 원주율 파이는 이것을 전부 다 넘어가면 되겠죠? 여러분 계산 나왔죠? 3과 8분의 1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뭔가요? 대략 기원전 2000년경이죠. 2000년경에 고 바빌로니아인들이 사용한 원주율은 얼마예요? 3과 8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이건 여러분들이 그 상식적으로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계산 과정은 상당히 쉽고 초점은 60진법 얘기겠지요. 자, 시간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대략 기원전 아마 이것도 한 2000년경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번에는 누구냐면은 아까는 이제 바빌로니아인들입니다만 고대 이집트인들은 원주율을 얼마로 사용했을지 여러분 제시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수학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분명히 어떤 추측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유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점토판에 의한 역사적 유물이었고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당시에는 어디에다가 글을 썼냐면은 파피루스에다가 글을 씁니다. 그래서 린드라는 사람이 이것을 수집을 해가지고 잘 보관된 형태로 지금까지 내려옵니다만 그래서 린드 파피루스라고 하죠. 여러분 그 원고에 보면은 약간 좀 사진으로 나와 있는 바로 그 48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고에는 50인데 48번 문제에 린드 파피루스에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자 원이 있다고 하자. 자 린드 파피루스에 여러분 잘 보이시죠? 원의 면적은
원의 면적은 지름의 9분의 1만큼을 없애버린 나머지 9분의 8을 여기다 밑에다 할까요? 9분의 8을 가지고 만든 정사각형의 면적으로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린드 파피루스는 하나의 지금으로 말하면 수학책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원의 면적을 내는 공식입니다. 다시 한번요. 지름이 있지요. 지름의 9분의 1만큼을 없애버리고, 그러면 이게 9분의 8이죠. 요걸 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정사각형을 만들었을 적에 이 원의 면적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사각형의 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면 논제가 뭐죠?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용한 원주율은 얼마냐 물어보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여기다가 계산을 할게요. 편의상 좋아요. 원의 지름을 9라고 할게요. 그럼 9의 9분의 1만큼을 뺐다는 얘기는 얼마큼을 뺀 거예요? 1을 뺀 거죠. 그렇죠? 그럼 한 변의 정사각형 만들 때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8이죠. 자, 정사각형의 면적 88이 64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원의 면적입니다. 원의 면적은 파이 그 다음에 반경이죠. 반경은 지름이 9였으니까 뭐죠? 2분의 9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역시도 뭘 구할 수가 있어요? 원주율 파이는 구하면은 여러분 계산했겠죠? 그러니까 81분의 4를 이쪽에다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3.16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이 3.16을 언제 봤냐면 초등학교 2학기 때 6학년 2학기에 사실은 이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린드 파피루스를 가지고 우리가 했을 적에 아하,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시기에 원주율을 얼마로 썼다고요? 3.16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질문이 있습니다. 린드 파피루스에서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결과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질문할 수가 있어요? 왜 그 당시 고대 이집트인들은 지름의 9분의 1만큼을 뺐냐 하는 겁니다. 아니 8분의 1도 아니고 7분의 1도 아니고 10분의 1도 아니고 왜 하필 9분의 1만큼을 지름에서 뺀 나머지를 가지고 정사각형의 면적으로 썼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이제 수학을 전공을 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수학사를 전공을 하는 교수들의 어떤 그 연구 과제가 되죠. 그래서 1977년에 엥겔스가 추측을 내놓습니다. 어떤 추측이냐면 당시에 왜 9분의 1만큼을 뺐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추측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논제에서 뭘 물어봤죠? 제가 여러분 제시문을 보면 논제 두 번째 논제에 세 개의 연속되는 그림을 주고 이 그림을 바탕으로 왜 고대 이집트인들은 하필 지름의 9분의 1만큼을 빼고 했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요구하는 그런 논제를 냈죠. 물론 이거에 대한 오리지널리티는 누가 갖고 있냐면은 1977년에 논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엥겔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 추론을 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단계 1, 단계 2, 단계 3이 있는데 자, 단계 1을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 1 보시죠. 자, 논제 2입니다. 논제 2가 무엇이었을까요? 원의 넓이를 낼 적에 어떻게 했어요? 지름의 길이에서 얼마만큼을 뺐어요? 9분의 1만큼을 뺀 다음에 그것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로 설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를 삼는 건 뭐죠? 왜 9분의 1만큼이냐 하는 겁니다. 왜 9분의 1만큼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추정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여러분 그 논제의 단계 1, 단계 2, 단계 3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러면 왜 9분의 1만을 뺐는지 자, 단계 1, 2, 3을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계 1을 보시죠. 그러면 이 단계 1에서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원이 있다. 그 원을 정사각형 면적으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점 찍어 있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지름이지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그만큼 빼버린 것이죠. 이게 전체의 과연 9분의 1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느끼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만난 점과 만난 점을 그럼 연결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 마찬가지겠죠. 여기서도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건 연결이 되고 여기서도 이렇게 연결을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겠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분필로 했지만 두 번째 단계 두 번째가 뭐예요? 이렇게 나눠준 것을 정확하게 들어간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보세요. 제가 아까 그렸던 것이 그대로 나왔죠. 어때요? 왜 9분의 1만큼을 뺐을까요? 즉 여기가 빼준 거죠. 여기도 빼준 거죠. 이 빼준 것이 전체 지름의 과연 9분의 1만큼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겠어요? 이 빼준 만큼 요 녀석이죠. 요 녀석이 과연 요거하고 비교를 한다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4분의 1 정도가 되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사각형 각각의 정사각형을 또 어떻게 세분화시켜줘요? 4분의 1로 또 잘라줘야 되겠죠. 그렇죠? 4분의 1로 또 잘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제시문이나 논제에서 봤던 세 번째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이 세 번째 그림은 포인트를 어딜 보셔요? 여기죠? 여기 이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각각의 정사각형에서 그걸 몇 토막 냈어요? 4토막을 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중심이에요. 그럼 2배입니다. 그럼 이거 4개, 이거 4개. 그렇죠. 요거 1개죠. 그럼 요게 몇 개? 9개죠. 그렇죠. 요 9개는 저 왼쪽에도 똑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가 몇 개가 있어요? 18개의 조그만 길이가 1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맨 끝에서 하나 뺐고 저 끝에서 또 하나 뺐죠. 그럼 여기서 몇 개 뺐어요? 2개를 뺐죠. 자, 18개에서 2개를 뺐다는 것이 뭐예요? 9분의 1만큼을 뺐다는 얘기하고 일치하는 것이지요. 어때요? 됐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계 1, 단계 2, 단계 3을 통해서 당시 왜 지름의 9분의 1만큼을 뺐는가를 1977년에 나온 엔겔스의 어떤 그 추론을 통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계산에 의하면은 그 뜻에 의해서 당시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용한 원주율은 얼마일까요? 3.16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논제 2에서 두 가지를 봤지요. 논제 2에서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원전 대략 2000년경에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용한 원주율은 3.16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린드 파피루스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린드 파피루스에 추론한 것이 뭐죠? 왜 지름의 9분의 1만큼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원의 면적으로 했는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수학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왜 9분의 1만큼을 뺐는지를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논제 2에서 단계 1, 단계 2, 단계 3을 통해서 9분의 1만큼을 그와 같은 이유에서 뺐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논제 2의 결론은 이제 나왔죠. 그래서 어쨌든 기원전 2000년경에는 3.16, 그 다음에 그 원인은 단계 1, 단계 2, 단계 3을 따라서 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 여행을 하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기원전 1000년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원전 1000년경에는 그러면은 원주율이 얼마였을까? 항상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고 바빌로니아인들의 사용한 기록은 뭐 갖고 했지요? 점토판 갖고 했습니다. 1936년에 발견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용한 원주율은 무엇을 가지고 했나요? 린드 파피루스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그 다음 역사로 나오는 것이 기원전 1000년인데 이 경우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유물이라든지 어떤 기록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 경우에는 성경책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건 종교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수학사, 학술적인 측면에서 성경책을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논제 3을 여러분 풀어보셨잖아요. 논제 3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했나요? 재심은 다를 사용했었죠. 재심은 다는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뭔가 다시 보면은 거기에서는 성경 구절을 두 개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열왕기상 7장 23절이고요. 또 하나는 뭘 썼나요? 열왕기상 7장 26절을 썼지요. 자, 그러면 제시문에 나와 있듯이 제시문에 나와 있는 이 기원전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솔로몬 왕국에 물론 이건 기록에 있는 것이죠. 성경책 기록에 있으면은 어떤 그 물탱크 같은 형식이에요. 이와 같은 이제 그 물탱크가 있어. 이거는 여러분 그 제시문에 제가 그림으로 그 통용되는 것을 해놨지요. 거기 보면 밑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황소가 한쪽에 몇 마리예요? 3마리, 양쪽 3마리가 12마리가 있죠. 12마리의 황소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이제 물탱크가 있습니다. 상당히 크지요. 그래서 이건 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그 짧은 소견으로는 이게 이제 당시 예배를 주관하는 성직자가 그 손을 씻는 그런 물탱크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 상 7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시문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물동이가 있는데 이 둘레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30큐빗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지름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0큐빗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큐빗이 뭘까? 그런 질문을 하겠죠. 이제 큐빗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당시 사용한 단위예요. 대략 어느 정도냐면요. 큐빗은 요 팔꿈치 끝에서 제 손끝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몇 센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대략 45cm에서 55cm 정도를 1큐빗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시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큐빗을 우리끼리 약 50cm로 이제 하기로 이제 약속을 이제 했지요. 자, 그러면 기원전 1000년에 성경책에 나와 있는 정확하게 말하면 열왕기상 7장 27절에 둘레가 30큐빗이고 지름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0큐빗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원주율 얼마입니까? 원주율은 얼마예요? 둘레가 30이고 지름이 10이다. 그러면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둘레는 그렇죠? 2파이 반경입니다. 그렇죠? 이건 2분의 10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따라서 원주율은 얼마예요? 3이죠. 그렇죠? 원주율은 3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게 뭐냐? 수학은 시간이 가면서록 발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뒤로 후퇴한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자, 시계열로 보세요. 기원전 2000년경에는 원주율이 얼마였습니까? 고 바빌로니아인들은 3과 8분의 1이었었죠. 그 다음에 고대 이집스인들은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3.16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만큼 흘렀어요? 거의 뭐 500년 이상, 뭐 1000년 정도까지 흘렀잖아요. 근데 1000년 정도 흘렀는데 원주율이 어떻게 됐어요? 더 나빠졌지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지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열왕기가 쓰여진 시기는 기원전 대략 550년경에 쓰여졌고 대상은 이제 솔로몬 왕은 이때 살았던 분이지요. 그러면은 원주율이 어떻게 더 나빠질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제 3에서는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완을 해달라고 논제 3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을 했나 보세요. 이렇게 놓고는 원주율이 더 나빠져요. 그럼 논제 3에서는 뭘 요구했습니까?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논제 3을요. 뭘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눈을 이 물탱크를 여기서 보지 마시고요. 위에서 좀 봐주세요. 여러분 눈이 위에서 봐주세요.
그러면 그 위에서 본 걸 제가 여기다가 그릴까요? 그 위에서 보면, 물탱크를 위에서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겠죠. 근데 뭐가 있어요? 두께가 있겠죠. 두께가. 그렇죠. 뭐 두께가 있는 겁니다. 됐지요? 그럼 이 두께에 대해서는 어디에 언급이 되어 있냐면은 열왕기 상 7장 26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냐면 요 두께가 뭐라 했냐면은 한 손 폭만하다 그랬어요. 한 손 폭만하다 그렇습니다. 제가 자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 지금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자리 쓰지 말고 계속 잘 집중하셔야 돼. 내가 자 준비했어요. 자, 한 손 폭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 손이 좀 작은 편인데 제 거를 한번 재볼게요. 여러분도 나중에 재셔야 됩니다. 제 걸 재면은 약 10cm 정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제 손을 갖고 할게요. 그러면 요게 몇 cm 정도 되는 거예요? 센치로 따지면 요게 한 10cm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이지요. 그러면 이거를 고려했을 적에 그때에 과연 원주율이 3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뭐에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기원전 1000년이 됐는데 어떻게 원주율이 더 나빠졌느냐? 그렇진 않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물탱크의 두께를 생각하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책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둘레가 30, 지름이 1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경우수가 어떻게 나올까요? 둘레는 뭐예요? 바깥쪽 둘레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안쪽 둘레 있잖아요. 그렇죠. 지름은요. 안쪽 지름 있고 바깥쪽 지름 있죠. 그렇죠.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니까 4가지가 나오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그럼 4가지가 나옵니다. 경우가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그림을 투박하지만 하나, 둘, 좀 투박하지요. 제가 잘 그릴게요. 세 번째 건, 셋, 여기다가 그릴게요. 자, 4개입니다. 요 4가지 중에 하나겠지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건 지름으로 할게요. 안쪽 지름이 10인 경우가 있고 안쪽 지름이 10인 경우가 있겠지요. 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안쪽 둘레가 30큐빗, 바깥쪽 둘레가 30큐빗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지름이 그러면 이 바깥쪽 지름이 되겠죠. 바깥쪽 지름이 10, 이게 10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바깥쪽 지름이 10이 되겠지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랬을 적에 안쪽이 얼마예요? 둘레가 30. 바깥쪽이 얼마예요? 30.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오겠어요? 4가지가 나오겠죠. 일단 이 4가지 중에서 이 경우에는 원주율이 얼마입니까? 이게 10이고 둘레가 30이니까 역시 원주율 3이죠. 또 똑같은 상황이 어디서 벌어지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둘레가 30, 지름이 10. 원주율 얼마예요? 3이죠. 우리는 이거를 배제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거를 이제 배제를 합니다. 이것도 배제하고 이것도 배제하고 이 둘 중에 하나겠지요. 자, 그러면 한번 원주율을 계산을 해볼까요? 이 경우에.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탱크의 두께입니다. 요 물탱크의 두께를 제가 빨간 거로 쓸게요. 물탱크의 두께를 뭐로 할까요? A라고 쓸게요. 그랬을 적에 원 둘레가 어떻게 표현되나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그럼 이쪽도 당연히 A입니다. 자, 원 둘레 30은, 자, 여기다 써볼까요? 30은. 어떻게 될까요? 2 파이 반경이죠. 이 반경은 어떻게 써줄 수 있어요? 반경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반이 얼마예요? 5죠? 플러스 A입니다. 5 플러스 A예요. 그러면 자, 원주율 파이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이시죠? 원주율 파이는 요거는 이제 15가 되겠죠. 15가 되고 5 더하기 A로 나눠져요. A는 양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5가 15를 나누면 3이잖아요. 근데 분모가 5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떻게 돼요? 3보다 작지요. 원주율이 더 나빠지죠. 그렇죠? 또 이 경우도 어떻게 돼요? 얘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의미가 있는 건 뭘까요? 이 녀석이 돼야 되겠죠. 확인해 볼까요? 그럼 제가 요 우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과연 의미가 있는지 보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로 요 두께를 A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입니다. 그러면 자, 원의 둘레 30은 2 곱하기 원주 파이, 그 다음에 이거의 반경입니다. 이 반경은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여기서
반경은 어떻게 되죠? 요 원둘레가 30이에요. 요 반경은 어떻게 만들어주나요? 요 반경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죠. 5 빼기 a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 빼기 a가 되죠. 따라서 요거는 15가 될 테니까 원주율 파이는 5 빼기 a분의 뭐가 되죠? 요건 15죠. 15가 되죠. 자, 보세요. 5를 가지고 15를 나누면 3이잖아요. 근데 5에서 조금 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보다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그렇죠? 3보다 커지죠. 아하, 그러면 더 정확하게 보려고 그러면은 이거를 쓰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열왕기상 7장 23절에 나와 있는 거를 굳이 수학적인 겁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자, 수학적으로 해석한다면 아하, 물탱크가 있는데 물탱크의 두께가 한 손 폭만하다. 10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원의 둘레는 30큐빗 정도이고 그 다음에 그 바깥쪽이겠죠. 바깥쪽까지 포함한 지름은 얼마라고요? 10큐빗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논제에서 뭘 계속 물어보고 있나요? 이때 원주율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저하고 원주율을 여기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지요. 아까 자를 가지고 쟀었죠? 다시 한번 재지만은 역시 대략 한 10cm 정도 나옵니다. 그럼 10cm예요. 그럼 큐빗으로 바꿔주도록 하지요. 아까 어떻게 가정을 했나요? 1큐빗은 몇 cm로 했었죠? 50cm로 했었죠. 따라서 10cm는 몇 큐빗이에요? 5분의 1 큐빗입니다. 5분의 1 큐빗이에요.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큐빗 이렇게 써요. 5분의 1 큐빗이에요. 자, 그럼 됐습니다. 요 A가 얼마라고요? 5분의 1입니다. 자, 원주율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지요. 자, 30은 그렇죠. 2파이 반경은 어떻게 됐었죠? 여기 나왔죠. 5에서 얼마 빼줘요? 5 마이너스 5분의 1을 빼줍니다. 됐지요? 자, 따라서 원주율 파이는 5 마이너스 5분의 1로 나눠주는 거고 요거는 약분돼서 얼마가 됐었죠? 15가 됐었죠. 그럼 요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면 편할까요? 분자분모에다 5를 곱해버릴까요? 그러면 5, 25에서 24죠? 5 곱하면 얼마죠? 5, 25, 75가 되죠. 그렇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75를 24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3 플러스 3과 얼마가 되죠? 3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3, 4, 12, 3, 2, 6, 72죠. 요 그 다음에 이건 75죠. 3과 얼마예요? 빼면은 3과 24분의 얼마죠? 24분의 3이죠. 그럼 3, 8이 24죠. 3과 얼마 나오나요? 8분의 1. 이 정도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론 제 손을 갖고 계산한 겁니다. 제 손을 갖고 계산한 거고 수학적 의미로 둔다면은 물탱크의 두께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물론 물탱크의 두께라고 하는 것도 열왕기상 7장 26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용한 거고 이 경우에는 누구 손 갖고 한 거예요? 이제 제 손을 갖고 했고 제 손을 10cm 정도거든요. 그럼 5분의 1 큐빗을 썼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정도 값이 나왔죠. 그러나 결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보다는 좀 더 정확하다 그런 뜻이죠. 이거보다는 좀 더 정확하다. 이런 뜻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정돈합니다. 논제 1에서는 무엇을 봤나요? 고바빌로니아인들의 원주율은 3과 8분의 1. 두 번째 논제에서는 고대 이집트인들에 의하면은 원주율이 3.16이었었고 수학사적으로는 얼마예요? 기원전 1000년에는 원주율은 3입니다. 왜? 기록에 의한 거고요. 그러나 우리는 논술을 통해서 우리가 논제를 통해서 지금 두께를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그러면은 좀 3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 손에서 11cm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럼 11cm를 계산하면은 이것이 아닌 다른 값이 나오겠지요.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분 개개인들이 따라서 이 값이 틀려지는 거고 3과 8분의 1은 뭐예요? 제 손에 의해서 제가 계산한 거로 보고 이거보다는 더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예습을 했습니다만 제시문이 있고요. 그렇죠? 거기에 따르는 이제 논제가 들어가서 오늘 이제 논제 1, 논제 2, 논제 3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한 걸 가지고 저하고 같이 또 다시 복습을 했습니다. 자, 제 강의에서는 항상 어떤 것은 이제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좀 참고적이고 보완적이고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언급을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언급할 내용은 대략 3가지입니다. 먼저 제가 여기를 보도록 하지요. 고대 이집트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논지에 의해서 뭐예요? 고대 이집트인들의 원주율을 우리 계산했죠? 3.16이죠? 시기는 언제예요? 기원전 2000년경이죠? 이걸 공부했던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노동의 역사를 보면 기원전 2000년경은 언제면 석기 시대입니다. 그렇죠? 청동기 시대가 아니죠. 청동기 시대가 석기 시대나 또는 청동기 정도로 이제 보는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수학은 인간의 역사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수학은 입시에 관련돼 가지고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은 꼭 그 정도 선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더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즉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책을 말씀드리죠. 자, 우리는 고대 이집트인들 시기는 언제예요? 이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추가적으로 뭘 복습을 해 또는 여러분들이 숙제로 내가 내줘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생각해요? 이때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을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간의 역사 해가지고 1, 2, 3으로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저자는요, M. 일라인 하고 두 사람인데요. 이세갈입니다. 여러분 학교 도서관에서 한번 이 책을 꼭 보길 바래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할 게 이런 것도 되지요. 이 당시 고대 이집트인들에 대한 어떤 사고방식.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수학이에요. 이것도 수학입니다. 계산만이 수학은 아니죠. 제가 잠깐 소개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 고대 이집트인은 상당히 그 우월감에 빠져 있어요. 자기들을 인간이라고 하고 타민족을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다음에 더 어떤 생각까지 갖고 있었냐면은 나일강이 있겠죠. 그렇죠? 나일강이요. 표기법으로 맞나요? 이게 나일강인가요? 여러분, 자, 나일강의 경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대 이집트인들은 강이다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당시 나일강은 어떻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고대 이집트인들은 강 그러면 오직 나일강. 그리고 강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남쪽에서 북쪽으로만 흐르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가서 보게 돼요. 아니, 강이 또 있는 거예요. 게다가 유프라테스 강은 북쪽에서 남쪽을 흐르는 겁니다. 이제 그와 같은 시기에 바로 사용했던 원주율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 나일강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당시 나일강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시기의 나일강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백사장이 얼마나 정말 깨끗하겠습니까? 자, 백사장이 있어요. 그러면 당시에 원주율에 대해서는 물론 그 모래밭에서 지금 한번 잰다고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잴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만약에 지금 여름 휴가철에 혹시 몇 년 대학 다닐 적에 이제 앞으로 여름 휴가철에 가면 이제 모래사장을 가겠죠. 모래사장이에요. 당시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이 당시 있는 건 뭐였어요? 나무 나무는 있었겠죠. 그래서 나무를 여기다가 딱 모래사장에다가 이 나일강, 여기가 이제 이쪽이 나일강이에요. 여기는 이제 모래사장입니다. 나무 하나 있겠죠. 지금부터 4,000년 전 얘기예요. 나무가 있을 것이고.
나무 껍질 같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사람이 하나가 있고 나무 껍질이 이렇게 있는데 펼쳐가지고 나무 껍질을 잡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돌리겠죠. 그러면 이제 쭉 돌아가겠죠.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제 원을 모래사장에다가 그린 거예요. 그럼 그 당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때예요. 그러면 물렁물렁한 좀 플렉서블한 그 나무 껍질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지름을 재놔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돌립니다. 이걸 가지고 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잴게요. 여기서부터 재면은 한 번.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또 재겠죠. 두 번. 또 재겠지요. 그러면 세 번. 그러면 당연히 요 전에서 끝나겠지요. 그럼 요만큼이 이제 남죠. 자, 그럼 요 남는 걸 가지고 또 들어갑니다. 이 지름으로 들어가요. 한 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는 돼 있고 바깥으로 어떻게 돼? 여덟 번째는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건 여러분 숙제예요. 뭐 해보냐면 둥그런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것도 상관없겠죠. 만든 다음에 여러분 집에 끈 있잖아요. 끈을 지름으로 해갖고 이걸 돌리는 거예요. 원주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남죠. 남는 거 가지고 이 지름을 잘라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곱 번째는 안에 위치하고 여덟 번째는 바깥으로 위치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원주율이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당연히 자,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는 얘기는 3 플러스입니다. 그렇죠? 자, 요 길이를 어떻게 해볼까요? 요 길이를 A로 보겠습니다. 그냥 A로 할게요. 자, 그럼 지름이 있으면 그 지름을 몇 번을 한 거예요? 자, 지름이 있으면 반경을 R로 하면 2R입니다. 2R이라고 하는 것은 뭐보다 커요? A를 중심으로 해서 7번보다는 크죠. 그러나 8번을 하면 밖으로 나가죠. 그러면 8A보다는 작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 원주율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원주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길이는 뭐예요? 3에다가 플러스 뭐가 된 거죠? 3에다가 뭐보다 커요? 7A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죠? 3 플러스 뭐보다는 작아요? 8A보다는 작겠죠. 그렇죠. 그럼 답 나왔죠. 여러분 뭐 계산해야 돼요? 당연히 이때 원주율 파이는 뭐보다 커요? 3과 8분의 1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아요? 3과 7분의 1보다는 작게 되죠. 자, 숙제가 뭐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이때도 모래사장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런 추측은 해요.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원 둘레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재면은 이 안에서 7번은 안으로 들어오고 8번은 밖으로 나가요. 그 뜻이 뭐예요? 원주율은 이 경우에 해당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요? 이거 많이 봤죠? 그 다음에 이거는 못 봤어요. 여러분 처음 봤어요. 이거는 이제 누가 계산할 거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르키미데스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오늘 이 아르키미데스 얘기를 안 한 것은 이건 기원 후의 이야기겠죠. 그렇죠? 기원 전, 아니에요. 기원 후가 아니고요. 기원 전 약 200년경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시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뒤에이기 때문에 이 아르키미데스의 이야기는 따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아르키미데스가 구한 값이 뭐예요? 3과 7분의 1, 즉 7분의 22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요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구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뭐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것이고 아까 숙제 내줬죠? 원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7하고 8번 이거를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기원전 고대 이집트인에 대해서 이집트인의 역사까지도 좀 사고방식이라 그랬는데 생각을 해달라고 했고요. 아까 기원전 1000년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원주율이 성경을 바탕으로 3이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도 솔로몬 왕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가 있겠죠. 이때는 이제 청동기 시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노동의 역사로 보면 이건 청동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에 대한 역사이지만은 이거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사에 대한 책을 보면은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이 당시 상황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배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항해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사실 어느 정도였었냐면 솔로몬 왕이 이제 배를 만들어 가지고 페니키아의 왕의 그 당시 왕이 이제 히람입니다만은 그 히람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요, 이 배를 타고
어디까지 진출하냐면 홍해를 지나가지고 페르시아까지 가가지고 이제 그 궁전에서 사용할 궁전과 신전에 장식할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등을 가지고 이제 돌아왔다고 하는 이제 그런 기록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면 수학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인간의 그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배경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을 제가 제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시문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자, 여러분 제시문 나 있죠? 제시문 나에 보면은 제가 여기를 제시문 나에 뭐가 있냐면 아까 그 8 곱하기 8이 있습니다. 여러분 8 곱하기 8은 뭐예요? 8, 8이 64. 우리는 당연히 너무너무 쉽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구구단위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과연 이 정도 시기에 과연 8, 8이 64가 있었겠냐 하는 겁니다. 그럼 제시문 나에 보면은 박스 처리가 돼 있었잖아요. 거기 8, 8이 64 어떻게 계산하나 봐요. 1이 있고 8 써 있죠. 그렇죠? 제시문 여러분 확인했죠?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제시문 나에 있지요. 박스로. 근데 여기 2가 있고 16이 있어요. 여기 4가 있고 32가 있고 여기 8이 있고 64가 있어요. 그 다음에 8, 8이 64를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놓은 거 보면 아하, 당시에는 8, 8이 64를 이와 같은 제가 표로 쓸게요. 이렇게 할게요. 이와 같은 표를 써갖고 했구나. 근데 본질은 뭐예요? 곱셈이 없습니다. 덧셈밖에 없죠. 보세요. 8 더하기 8은 16이다. 16 더하기 16은 32이다. 32 더하기 32는 64이다. 뭐밖에 없어요? 덧셈밖에 없죠. 그때는 뭐가 없어요? 8, 8이 64는 없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문제 자체가 상당히 너무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면 이거를 제가 숫자를 바꿀게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곱셈을 옆으로 갈게요. 곱셈을 시행하는데 이 표만 보면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아하, 곱셈은 없다. 덧셈밖에 없다. 됐지요? 그럼 여러분 질문할 거. 교수님 8 곱하기 2 했지 않습니까? 아니죠. 8 더하기 8 한 겁니다. 이거는요.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더 들게요. 이렇게 할게요. 13 곱하기 예를 들면 이건 예입니다. 13 곱하기 30을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이 방법을 따라갑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자, 표를 그릴게요. 편의상. 그럼 맨 처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 자, 제시문 나에 있는 거 그대로 쫓아갑니다. 제시문 나에 어디 있어요? 1 써 있고 여기 30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앞에 있는 걸 계속 더해요. 1 더하기 1은 2죠. 30 더하기 30은 60. 2 더하기 2는 4. 60 더하기 60은 120. 곱하면 안 돼요. 8 더하기 8은 4 더하기 4는 8. 120 더하기 120은 이거 곱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2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넘어가겠죠. 16으로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480 이렇게 넘어가겠죠. 자, 그럼 어떻게 했나 보세요. 13은 어디 있어? 없지요. 아까 8은 여기 있어서 계산이 금방 끝났죠. 여기 13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자, 추측을 합니다. 13보다 작은 것들 중에서 제일 큰 거 누구예요? 8이 있죠. 8. 그렇죠? 그럼 차이가 얼마예요? 5죠. 5보다 작은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거 누구예요? 4죠. 그렇죠? 그럼 차이 얼마예요? 1이죠. 1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건 계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40 더하기 누구? 120 더하기 얼마예요? 여기 1이 있었죠. 30.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봐봐요. 1, 2, 4, 8 나가고 이건 운이 좋아서 딱 떨어진 거잖아요. 떨어지지 않는 건 어떻게 했다고요? 작은 것 중에 제일 큰 거 들어오죠? 작은 것 중에 제일 큰 거 들어오죠?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2의 0승이죠. 이건 2의 제곱이죠. 이건 뭐예요? 2의 3승이죠. 그러면 13을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죠. 이진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진법 바꾸면 1, 이거 1. 그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 0, 이거 1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이겁니다. 제시문 나외 박스에 있는 8, 8이 64를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그거의 본질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거의 수학적인 또 다른 본질은 뭐예요? 이진법이라는 용어는 쓰지를 않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진법의 개념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1강입니다. 1강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이제 원주율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세계의 논제와 그다음에 제가 어떤 그 인간의 역사라는 책, 그다음에 그 모래사장에서 고대 이집트인들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다음에 그 박스에 나와 있는 88264를 제가 이제 이진법 입장에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앞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재심은 논제 그리고 참고 사항을 제공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숙제를 해주셔야 돼요. 네, 제가 책을 소개하면 여러분 책도 좀 봐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적에 훨씬 더 여러분과 내가 정말 수리논술을 통해서 수학을 가지고 좀 재미있는 그리고 알찬 그런 강의와 공부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